공무집행방해는 아무리 사안이 경미하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다 재판에 넘겨서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중국인 분들 중에서 이런 사례가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술을 먹고 경찰과 시비가 돼서 자기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중국으로 귀국을 한 거예요. 나중에 중국에서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본인이 예전에 연루됐던 그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갔다. 한국으로 귀국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문의를 준 건이 한 두세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13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행사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은 그 범위가 굉장히 좀 넓은 편이에요. 폭행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당연히 손과 발로 경찰관을 때리는 경우는 당연하고, 이걸 직접적인 폭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간접적인 폭행, 그러니까 내가 돌멩이를 경찰관을 향해서 던져서 경찰관이 맞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도 다 폭행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침을 뱉었는데 경찰관 쪽으로 침을 뱉었어요. 경찰관 몸에 침이 묻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폭행으로 이율될 수 있거든요. 이 공무집행방해죄 폭행 협박은 간접적 폭행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어떤 그 확립된 양형 기준이 있어요. 정복 입은 경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공판을 해서 엄정하게 처벌해라, 이런 지침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는 아무리 사안이 경미하다고 해도 검사는 원칙적으로 다 재판에 넘겨서 징역형을 부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약식 기소나 기소유예 받기가 굉장히 힘든 사건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경찰관을 심하게 폭행하고 협박했을까, 이런 생각에 방치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문자로 구공판 되었습니다라는 통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집행방해는 수사 초기부터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경찰관과 개인 합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원칙적 구공판, 검찰 지침과 마찬가지로 경찰에서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개인 합의를 하지 말라는 지침이 역시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 개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개인적 법익이 아니라 타의적 법익을 침해한 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경찰관이 합의를 안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경찰에서 계속 수사 중인 경우에는 더더욱 합의 가능성이 없고, 경찰관은 손을 떠나서 검찰 단계로 넘어갔을 때 그래도 예외적으로 좀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만큼 합의가 어렵다. 결국에는 재판 단계로 갔을 때 공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합의만큼이나 두 번째로 꼭 챙겨야 될 부분이 경찰관이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냐라는 걸 검토는 하긴 해야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 요건이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했을 텐데, 그 직무집행은 적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관이 일부러 상대방의 폭행을 유도하는 경우나 아니면 선제적으로 민원인을 폭행한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할 수가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개인 합의와 공탁의 징역을 쓰고, 두 번째는 위법한 공무집행은 아니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 두 가지가 바로 포인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얼마나 중하게 사건이 처리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방치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사건을. 그러면 어느 순간 구공판 문자를 받아서 부랴부랴 사건을 챙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라고 하면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그래도 수사 단계에서 약식 기소 이하의 처분을 받도록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또 선처를 받아내는데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좋은 정보 얻으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